자,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너무 아쉽게 딱 끊어서 아마 지금 제가 생각으로는 예상컨대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보기, 야인, 삐리리야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요 영상을 끝으로 루시드와 테슬라의 관계, 그 다음에 이 루시드가 과연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정리하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를 긴장하게 한 이 한 장의 사진, 이 사진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안 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봐 리비안과 루시드가 과연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지금 루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려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봐야 돼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좀 보면 강점이죠. 강점. 그죠? 테슬라는 배터리 성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모터의 성능도 강력합니다. 반자율주행 FSD라고 하는 것도 강력하고요. 차량의 업데이트 기능 OTA나 OS도 엄청나죠. 그 다음에 충전 네트워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지금 깔아놨죠. 이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론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이 5가지만 보면, 일단 경쟁자들이 따라오려면 이거 정도는 돼야지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오닉이나 뭐 포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하나가 꼭 빠져. 그죠? 뭐 충전 네트워크가 좀 모자른다든지, 뭐 업데이트 아직 OS가 완성되지 않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좀 빠지잖아요. 배터리가 뭐 BMW 나온 거 보면은 뭐 너무 주행거리가 짧다든지 뭐가 하나씩 꼭꼭 빠지잖아요. 루시드가 이거에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비트하면서 나왔는데, 그거 한번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시죠. 애플카나 뭐 다른 여타의 자동차들이 등장하기 전에 애플카를 제가 나오면은 위협적으로 보는 게, 차량의 OS를 테슬라만큼 아니면 테슬라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후보기 때문에 애플을 위협으로 보고는 있긴 한데, 뭐 나오려면 한참 멀었죠. 이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에 지금 테슬라랑 가장 비슷한 구조로 전기차를 만든 회사가 지금 루시드예요. 가장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가장 비슷하게 만들었느냐, 요거부터 보시죠. 요렇게 못생긴 밴으로 모델 S를 제로백으로 이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시험을 합니다. 이 밴에 사람들 타고, 저기 왼쪽에 있는 차가 뭐예요? 하나는 페라리, 하나는 모델 S라고 들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경주를 합니다. 제로백을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냐? 공기저항에 불리하다고 하는 저 밴이 3.08초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테슬라는 이거보다 더 빨라 막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냐면 플레드가 나오기 전이에요. 플레드가 나오기 전인데 이게 2016년이에요. 무려 2016년에 모델 S랑 페라리를 저 어글리한 밴이 이겨요. 그 다음에 얘가 무려 무슨 얘기가 온라인에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또 개선을 했대. 더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그레이드라고 하죠. 에드나, 그 밴 이름이 에드나예요. 업그레이드를 해서 제로백을 2.74초를 만들고 아무튼 이 회사의 이름이 누구냐? 아티바라는 회사예요. 아티바가 누구냐? 루시드가 되는 겁니다. 이 아티바가 나중에 사명을 바꾸면서 이제 루시드가 된 거고, 이 밴의 이름은 에드나라는 프로젝트였어요. 대단하죠? 몽글몽글님, 제가 읽어버렸잖아. 아티바? 네, 제가 1편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마르틴 에버하드라고 테슬라를 창업했던,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창업자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돈을 대면서 합류하게 된 거고, 2명의 창업자가 있어요. 파운더 2명. 누구냐? 마르틴 에버하드하고 마크 팔페닝이라는 이 2명이 창업을 한 거고,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조인을 해서 1명을 내보낸 거죠. 내보내면서 같이 나온 인재가 누구냐? 이 버나드 채 이 아저씨예요. 버나드 채는 누구냐면 테슬라에서 배터리의 기술을 핵심을 만들었던 엔지니어이자 총책임자이자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하던 이 사람도 나가버렸어. 이 사람이 나오면서 루시드의 테슬라를 긴장하게 한 이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돼버린 거죠. 모터의 사이즈는, 이게 여기는 경쟁사라고만 나왔지 독일의 전기차, 미국의 전기차 모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테슬라라고는 안 나왔지만, 사이즈는 엄청 작으면서 홀스파워는, 마력수는 무려 여긴 보세요. 170km, 90km, 130km인데 73km의 엄청나게 가벼운 모터로 출력이 무려 670홀스파워까지 나는
엄청난 출력을 내는 모터를 개발하죠. 이러면서 테슬라가 긴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요즘에 뭐 많이 한다고 월차저 하고선 뭐 기업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누가 만든 거냐? 이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이 아저씨가 전기차 비즈니스만 해서는 전기차로는 답이 안 나온다. 전기차 할 거면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로 가정용과 기업용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든 사람이 버나드기 때문에 루시드도 똑같이 이 ESS 사업, 가정에 있는 월차저와 그 다음에 기업용 ESS 시스템 사업도 똑같아요. 너무 테슬라랑 닮았죠. 왜 닮았을 수밖에 없냐면 테슬라에서 일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루시드에 왔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진식님이 잘하네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ESS 사업을 지금은 테슬라가 잘하고 있죠. 뭐 호주에다가 배터리 사업도 하고 막 하는데 이때 당시에 버나드 나가면서 이 사업도 사실은 테슬라는 철수했었어요.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테슬라는 이거를 잠시 사업을 접었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CEO가 언베일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타사 대비에 무게당 파워가 이렇게 높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는 뭐 저도 좀 나중에 가서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모터 안에 뭐 자석을 넣는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변속기를 쓴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속기가 들어가서 더 효율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아직 뭐 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터가 작다 보니까 차량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 들어가는 거, 2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3개 들어가는 거. 모터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공간이 많이 나와서 자기네는 여기 테슬라 실루엣이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테슬라도 있고 뭐 경쟁사 4대를 다 갖고 와서 프렁크를 4개를 다 합쳐도 자기네 거를 하나를 못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가 공간 활용이 그렇게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슷하게 테슬라랑 아주 비슷한 테슬라의 카피 버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왜냐면 사람들이 비슷하니까. 감속기 개념이 아니라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기어박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트랜스미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 보면 진짜 변속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튼간 테슬라의 사람들이 공유돼서 그런지 몰라도 비슷한 게 모터, 제 얘기가 아니고 CEO 얘기예요. 모터, 배터리, 인버터, 그 다음에 변속기,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요. 기어박스라고 안 그러고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자체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체 개발로 수직 계열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아저씨가 그리고 말하는 것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한번 들어보세요. Anyone can go and stuff a huge battery in an electric car and get a huge range.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영국식 그 Hello, how you doing? 뭐 이런 식으로 그 죄송합니다. 근데 이 영국 사람들의 영어를 미국 사람들이 약간 고급이라고 바라보는데 딱 고급식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또 CEO에 앉아있죠. 테슬라랑 닮았으면서도 닮지 않은 약간 럭셔리한. 그래서 여러 가지가 테슬라의 약간 심기를 건드리죠. 심기를 이렇게 살짝 건드리는 회사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뭐라 그러냐면 1회 충전할 때 거리가 약 800km 이상 517마일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약 830km 정도 되나요? 830km로 돼서 지금 나온 전기차 중에 가장 멀리 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영어로 들어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은 멀리 가지, 그건 멍청한 놈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배터리를 더 많이 넣지 않았는데도 더 멀리 가게끔 만든 거야. 경쟁사 대비 15%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가까운 경쟁사라고 하는데 이게 테슬라가 아닌가, 테슬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표를 갖고 왔어요. 테슬라 대비해서도 효율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쟁사가 되려면은 필수 불가결하고 생각하는 게 요 소프트웨어 OS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요 OS에 대한 힌트를 좀 볼 수 있는 영상이 요 영상인데요.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이더넷 링, 이 연결되는 라인이 캔 라인이 아니라 이더넷 링이라는 겁니다. 일반 자동차 회사가 쓰는 캔 라인이 아니라 이더넷 링을 써가지고 4개의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차량 내 통신을 기가바이트로, 그러니까 이더넷을 쓰면은 우리가 기존에 쓰는 그냥 캔 와이어하고는 다른 기가비트 속도로 통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런 식으로 일단 통신 네트워크를 갖춰놨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갖춰놨고, 그 다음에 OS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통합 OS를 썼다 안 썼다, 뭐 통합 컴퓨터가 테슬라처럼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은 방대한 센서나 이런 하드웨어 제어를 지금 자기네 OS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네 OS로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오토파일럿이나 FSD 수준의 지금 자율주행이 안 돼요. 지금 그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긴 반자율주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반자율주행이 잘 안 돼요. 지금 ADAS 수준이거든요. 테슬라가 얘기하는 FSD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이웨이 파일럿이라고 부르는 FSD 같은 거는 곧 OTA로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FSD가 OTA로 업데이트가 되려면은 어떤 게 기존에 그게 깔려야 되냐면, 그냥 OTA로는 안 되고 통합 OS가 있어야 이 FSD 같은 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FSD를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성능 향상을 하려면 어떤 거 성능을 향상을 해야 될까요? FSD 향상을 하려면 센서가 받아들이는 수준의 정보만 높여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인지 판단 제어라고 했잖아요. 인지의 부분을 올려주는 거는 얼마든지 OTA로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판단 제어가 필요하다. 판단 제어도 OTA로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통합 OS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어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디를 제어해야 되냐면 스티어링 모듈, 브레이크 모듈, 가속 모듈을 다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 OS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지금 OTA를 통해서 자기네도 FSD처럼 운행하는 하이웨이 파일럿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는 통합 OS, 아까 전에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자기네가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개발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얘네들은 통합 OS의 OTA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테슬라를 거의 닮은 것 같다. 아직 FSD 수준의 그런 뭐 자율주행 그런 레벨이 안 돼서 욕을 먹거나 아니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배싱을 당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 테슬라에 근접하게 만든 차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어요. 지금 시장을 선점하고 무려 1000조의 회사가 된 거가 강력한 배터리의 성능과 모터 성능, 반자율주행, FSD, 그 다음에 도조, 차량 업데이트, 충전 네트워크. 충전 네트워크는 얘기 안 했는데, 충전 네트워크는 일렉트로파이 아메리칸가? 그러니까 다른 충전하는 회사의 거를 그냥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절 파악이 안 되는데, 아무튼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지금 어느 정도 테슬라의 굉장히 비빌 만큼의 기술력을 좀 가진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술력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경계하는 듯이 보이는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좀 경계한다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힘든 게, 양산과 판매가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어요? 생산은 헬이다. 완전 지옥 같았다. 이 양산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걸 이제 램프업 해가지고 수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테슬라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루시드 가자! 테슬라 망했다 막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잘 보셔야 되는 게, 테슬라가 그동안 이 사람 피터 롤리슨을 위시한 많은 테슬라의 전 직원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직원들을 가지고 계속 거의 테슬라가 2013년에 모델 S인가 처음 차량을 내놨잖아요. 거의 9년 됐잖아요. 그죠? 8년인가요? 8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그거를 무시 못하죠.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루시드도 똑같이 전철을 밟아야 되는데, 테슬라가 이미 경험을 빨리 했기 때문에 좀 짧게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양산 경험,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의 혁신, 많은 혁신을 이뤘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배터리 공장들을 이미 기가 팩토리가 몇 개입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방대한 운전자 데이터, 도조 슈퍼컴퓨터, 이거 무시 못하죠 지금. 그죠? 이거 지금 테슬라 FSD 베타 10.24 나왔나요?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험회사라든지 태양광 패널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물론 테슬라가 아니지만 일론이 갖고 있는 다른 또 엄청난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스페이스X라든지 지구에다가 이 위성을 막 깔아놓는 이런 미친 이 엄청난 그 돌 플러스 아이만 할 수 있을 듯한 엄청난 사업력, 이런 것들이 합쳐진 테슬라의 시너지가 테슬라를 지금 1000조 회사로 만들었는데,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루시드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지금 애플카 정도의 수준의 자동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근접한 자동차가 아닌가. 그 결론은
테슬라를 긴장하게 하고 있는 회사, 이 세상에 있는 회사 중에 지금 테슬라를 가장 긴장하게 하고 있는 회사는 애플카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루시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개한 걸로는 모터나 배터리의 성능,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강점 하나하나에 거의 태클을 걸 수 있는 수준의 자동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걸 뭐 이론만 하고선 안 만들어냈으면 모르겠는데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되죠. 테슬라한테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그 천재 외계인 과학자가 있었듯이 루시드에는 배터리에 외계인 과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테슬라도 자기가 최고다라는 그 말할 수 있는 위치에서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이 태동의 싹을 좀 잘라거나 밟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동차가 출시가 됐고요. 어떻게 시장이 상황이 바뀌어갈지, 과연 루시드가 테슬라의 마켓 쉐어를 얼마나 잠식해 갈 수 있을지, 럭셔리 세단의 세그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를 직접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공개적으로 발표한 마케팅 자료에 의하면 깔 게 별로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테슬라의 진짜 대항마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가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뭐 하셔야 됩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